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주입니다. 여러분은 운전을 하시나요? 요즘 소위 좋은 직장이라는 것들이 경기도권에도 참 많죠. 판교, 수원, 용인, 화성, 천안, 평택 등등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기도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이 3년이 넘은 그런 직장인이라면, 또 하나 더 여자분이라면 저는 더더욱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대기업 17년차 직장인인 저 태양초가 직장 생활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인사이트, 그리고 탐색과 성장의 꿀팁들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미혼의 남자분들과 달리 미혼의 여자분들은 자동차를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고요. 저는 수능시험을 보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긴 했는데요. 첫 차는 20대 후반에, 두 번째 차는 30대 후반에 구입을 했습니다. 첫 차를 구입할 때는 서울에 직장과 집이 있었고요. 당시에 빌라에 살고 있어서 주차난이 극심했습니다. 게다가 외제차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좀 담이 작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주차를 하다가 혹시라도 저렇게 괜히 비싼 차들을 긁었다가 내 월급을 몽땅 날리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에 차를 바로 지방에 있는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집을 경기도로 옮기고 나서는 내내 차가 없이 살다가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마련했습니다. 진짜 제가 출퇴근할 때 쓰고 주말에도 사용하는 그런 차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의 그런 첫 차의 운전, 그리고 주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두 번째 차 구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였는데요. 막상 뒤늦게라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진작에 차를 샀더라면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사회생활 약 3년 내지 5년이 된 직장인, 그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 근무하고 있고, 또 여자이신 분들은요, 아마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정도가 되겠죠. 이때 많이 비싸지 않은 차를 구입을 하거나 부모님이나 친지들에게 물려받아서 운전을 직접 해보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위 카푸어가 될 만큼 구입이나 유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차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만 실속 있는 차량이라면 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뽑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그 직접 운전을 하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전을 하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운전을 한다는 거는요, 주도권을 의미해요. 특히 미혼의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운전하는 그런 차량으로 주로 이동을 하시죠. 이게 짧게 보면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 상대방이 없으면 또다시 나를 태워줄, 어딘가로 데려다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가 꽤 중요해지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주가 변심해서 너 차에서 내려 라고 하면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실제적인 그런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독립적인 행동은 독립적인 사고를 낳고 독립적인 사고는 또 독립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에 이런 직접 운전을 하는 행위는 큰 도움을 줘요. 두 번째는 시야의 확장입니다. 저도 걷기를 참 좋아해서요. 이전에도 웬만한 거리는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3, 40분 정도는 고민 없이 쉽게 걷고요. 차를 구입한 이후에도 주말에는 여전히 걷기 그리고 대중교통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걷기를 통해서 내 행동 반경 내에서의 세세한 지리, 특징, 그리고 변화를 직접 익히셨을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시야가 추가적으로 열려요. 운전을 하면 이전에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 반경이 훨씬 넓어지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골목 단위, 동 단위로 파악하던 우리 동네를 이제는 훨씬 더 넓게 동과 동 사이, 구와 구 사이, 시와 시 사이 이렇게 그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 구역에, 이 지구에 뭐가 들어서네, 뭐가 생기길 하는 그런 변화를 더 큰 시야로 알게 되죠. 즉, 운전자의 입장에서 도로와 행정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깝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왜냐하면 입지라든지 교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이전과는 정말 달라지거든요. 도보로 이동했을 때에는 굉장히 편했던 지역이 자동차로 가기에는 정말 쥐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 내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이런 지역에서 갑자기 이런저런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장점과 연관해서 장기적으로는 사고의 확장이 발생하게 되죠. 이 지역에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 그리고 이 지구에서 이 도로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은 나의 생활과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 등등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입니다.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의 적극성이 바뀌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 또 흡수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생의 선택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의 관점에서도 중요할 테고요. 또 우리가 커리어에 대한 선택을 하는 데에도 또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푸어가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이 비싼 차량을 비싸게 구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량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탐색의 시간 태양주였습니다.